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추켜 세운답시고 한 말들이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정성호 법무장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인기가 좋다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뭐 교도소 안에 인기가 우리 국민들께서 혹시 내가 막 풀어주라 그래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철저하게 제가 재범 가능성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다 보장하고 피해자들과의 갈등도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하는 게 제 지시사항이었다는 걸 지금 국민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지. 야, 우리 좀 있으면 나갈 수 있다. 뭐 이거잖아 지금. 네. 그런 건가요? 지금 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거 너무 문제가 많다. 엄정하게 우리가 법 집행해야 된다고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법무장을 깨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그거 좋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럼 뭐 범죄 피해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거냔 말이지. 그 생각은 전혀 안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석방이 30% 정도 늘어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야당에서 곧바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인기 좋다며 희희낙낙. 범죄자들에게는 은혜로운 30%일지는 몰라도 밤길 걷는 국민들에게는 공포의 30%다. 주진우 의원. 가석방을 늘리면 재범률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이 본다. 설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의 좀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일단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범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 저렇게 그냥 아무리 허물없는 사이일 수 있겠지만은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말씀이었는지는 솔직히 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인기가 좋다는 게 뭔가요? 저는 오히려 이걸 제가 대통령이었어도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워낙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는 인간적인 신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가석방을 늘려라,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석방을 늘려라라는 말, 뭐 물론 재범의 위험성 없고 범죄 피해 보상 다 되고 피해자의 갈등도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가석방을 하는 것이 지금의 가석방 기준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지만은 범죄인들에게는 교도소 안에서 수감돼 있는 범죄인들에게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곧 가석방 될 수 있겠구나. 60% 형기의 60%만 채우면 가석방 될 수 있는데 이런 이런 헛된 희망을 줄 수도 있거든요. 정부에서 과밀 수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해소책을 위해서 가석방을 늘려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수용 시설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을 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은선 변호사님. 단지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빗장 풀면 그 대가는 아이들, 여성들, 선량한 이웃들 아니겠느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 앞뒤가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연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가석방의 대전제는 교화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교화가 되었다. 예, 재범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석방이 인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가석방을 한 그 범죄자의 경우에도 재범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가석방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수용 과밀 형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을 묻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하라는 그런 판결도 한 바가 있죠. 이것은 교정시설의 과밀한 문제에서만큼은 여야를 나눠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수용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고 봐야 될 문제이고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전혀 없고 이것을 특정
특정 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조차도 저는 정치적인 해석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적인 해석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가석방 확대의 진짜 목적 이화영, 김만배, 김용 같은 이 공범들 빨리 풀어주기 위한 거 아니냐. 주진우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들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했던 가석방 제도의 취지 뭐 이런 것들 그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가석방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도소의 과밀화 뭐 이런 것들도 그 당연히 그 과밀화를 해소해야 되겠죠. 그 해소하는 방법으로 뭐 교도소를 더 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수용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 아니면 뭐 풀어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자 문제는 이제 현재도 사실은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는데 재범률이 그 뭐 없을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근데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풀어줬을 경우에 재범이 될 확률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늘려놓으면 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가석방에서 나가서 그 다시 재범을 한다면 그 위험성은 우리 국민들이 다 떠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현재도 가석방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재범 가능성이 없으면 풀어주고 있는데 그걸 늘리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걸 과연 누가 그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현재대로 하고 있는데 근데 굳이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지시했다. 그것도 그 자기의 과거 그 지시상의 취지가 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지시했을 때 그 지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에서 의심하듯이 결국 이제 대장동과 관련한 이른바 공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뭐 다 형 살고 있기도 하고 일부는 보석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 일정 기간 이제 교도소에 있으면 풀어주려고 지금부터 빌드업하는 과정 아니냐 하는 의심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식적인 것 같은데. 상식적인 의심이다. 박원석 의원님. 예.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가석방이 30% 늘었다라는 정성호 장관의 저 통계에 이거 엉터리 통계다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엉터리 통계로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이재명 정부 전후 똑같이 6개월 정도 가석방 적격 판정 비율을 따져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정부 전 6개월도 71.2%, 후에 고작 한 1.9%포인트 오른 73%더라.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심사 대상자와 실제 가석받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고. 엉터리 통계 아니냐? 어떻게 30%가 늘었다는 말이냐? 또 법무부가 곧장 반박 입장을 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통계는 5월에서 8월까지 월 평균 900명이었는데 9월에 1,200명이 됐다. 9월에 전달보다 30% 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작 한 달 늘었다고 그러면 30% 늘었다는 거냐? 이런 야당 지적하거든요. 글쎄요, 저거는 뭐 허위 보고이거나 통계를 의도적으로 과장했다기보다도 순간 약간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혼선을 일으켰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실무자들로부터 이제 보고도 받고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월, 8월 월 평균에 비해서 이제 9월 가석방 이 숫자가 30% 정도 는 건데 예. 이거를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로 조금 이제 통계를 헷갈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뭐 의도적으로 저렇게 과장해가지고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정확한 보고는 아닌 거죠. 그리고 앞서 이제 가석방 제도와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대로라면 가석방 제도는 더 엄격해지거나 더 축소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바람직한 형사정책 방향은 또 아니잖아요. 예. 때문에 다분히 이제 원론적인 의미 그리고 이제 수용시설의 과밀도 지금 한 130% 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걸 고려해서 이제 저런 얘기들을 나눈 건데 저걸 가지고 또 뭐 공범들 석방해 주려고 밑자락을 깐다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상당 정도 과장돼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 업무 보고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국정에 중심이 있고 좀 부차적인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이 중심 부차가 다 혼재돼 가지고 중심적인 것보다는 부차적인 것들이 자꾸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노동신문 뭐 공개 문제도 그렇죠. 그렇고
지난 그 인천공항 그 업무 보고 때 있었던 뭐 책갈피 달러 얘기도 그렇고 환단고기 논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후에 업무 보고를 진행할 때는 이렇게 공사들까지 공공기관까지 전부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는 방식보다는 경중을 가려서 좀 선별해서 국정의 주요 의제, 그 의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 중심으로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